입시는 수능 표준 점수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범하고 최근에 저는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3프로TV에도 제가 얘기했고 교육대기자 TV에서도 얘기했고 뭐 그런 편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은 수능에 대해서 디테일한 얘기는 거기 다 자세히 담겨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표준 점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도냐 그런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입시는 백서력 수령이에요. 논술형이 아니라 선다형, 객관식인 나라가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터키, 칠레, 멕시코인데 일단 터키, 칠레, 멕시코는 뺍시다. 이건 선진국은 아니니까 OECD 국가지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거 빼고 그러면 어디 남아요? 한국 빼면은 미국, 일본, 스웨덴 남아요. 근데 미국은 객관식이 있어요. 객관식 대입시험 SAT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SAT 시험은 고등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문제집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왜? 애들이 보는 날짜가 다 제각기예요. 1년에 7번 봐요. 심지어 작년에 미리 받아줘요. 2년 전에 본 것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반에 누구는요, 지난달에 이미 봤대요. 저는 다음 달에 볼 거예요. 옆에 짝꿍 누구는 작년에 미리 봤는데 못 봐가지고 3달 뒤에 다시 본대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문제집을 풀어주는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입시 교육을 안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SAT 문제집을 안 풀어줘요. 그 풀어주려면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 고등학교 시험은 뭐야? 논술형, 서술형, 수행평가예요. 객관식은 이제 교사 재량으로 좀 쓸 수 있는데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쯤 되면. 입시 교육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관념은 미국에서 온 거예요. 유럽 가보세요. 유럽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 다 해주지. 아까 얘기했죠? 유럽은 대입 시험이 되게 논술형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 준비를 고등학교에서 다 해줘요. 영국, 독일, 핀란드 다 그래요. 네?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위주 교육은 안 좋은 거야. 그거는 물 건너온 거예요. 태평양 건너온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은 그렇게 치고 일본은 세트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일본 세트 시험이라는 게 우리 자기성적이 있지만 본고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 시험은 약간 미국어서 비슷한 거예요. 비중이 작아요. 특히 명문대가 가면 센터 시험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SAT 객관식 시험이 있지만 어차피 고등학교에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센터 시험, 객관식 시험이 있지만 어차피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본고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웨덴은 뭐야? 스웨덴 대입 시험은요. 그냥 신청자만 봐요. 애들이 다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신청한 애들만 봐. 왜 신청하는데 스웨덴은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내신 성적만 돼요. 그래서 그 가지고 이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불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좀 옛날에 돌아가서 내신이 안 좋아. 근데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은 좀 더 생각해. 이런 애들만 선택해서 대입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스위디시 SAT라고 불러요. 스웨덴식 SAT다. 미국 SAT 비슷한데 스웨덴에서 만든 거예요. 또 스웨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20대 후반에 대학을 다녀요. 30대에 대학을 다녀요. 상당히 많아요. 요즘 유럽 대학 지정률이 높아졌어요. 옛날에 유럽 대학 지정률이 한 20%, 30%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다 40% 넘어갑니다. 대학 지정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내에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는 20대 후반, 30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 동안에 대학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스웨덴은 뒤늦게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 5년 전, 10년 전 내신 성적으로 지원하라고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시험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은 그 대입 시험이 객관식으로 있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신청자만 봐요. 내신 성적에 불만 있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졸업한 지 오래돼서 내신 성적에 쓸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객관식 대입 시험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객관식 영향력이 제일 큰 나라죠. 선진국 중에서는 객관식에 제일 압도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위원장님, QR코드 다 들어있어요.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레파라고 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받아 적는 문제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다운받아서 필요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럼 논술형으로 대입 시험 본다는 나라들 뭐야?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다 논술형입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영국의 대입 시험이 역사 시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운 전쟁들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서 전쟁의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2차 대전 이후 승전국이 가압하는 대상 요구로 인한 복수심 때문에 주장이다. 여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이런 교육을 하면 좀 세금 쓴 맛이 나겠죠. 사실 객관식 대입시험 준비하는데 무슨 세금을 씁니까? 그냥 인터넷 강의 메가스터디 들으면 되지. 프랑스 대입시험, 유명한 철학시험입니다. 갖고 우리나라 언어에 나오는 질문의 경험을 통해 학생될 수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질문이 되게 짧아요. 질문 딱 주고 그냥 쓰라고 그래요. 몇 시간 써야 돼, 그럼. 우리는 욕망을 해방시키는가? 아니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프랑스가 이게 한 과목당 4시간을 써야 돼요. 영국이 한 과목당 6시간 씁니다. 독일이 한 과목당 5시간 써요. 얘네들은 입시가 하루에 안 끝나죠, 당연히. 하루에 한 과목 보는 거예요. 영국은 심지어 그걸 3사흘로 쪼개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사흘 봐요, 한 과목을. 그러니까 내가 한 4과목 봐야 된다. 그러면 4, 30일, 10일 동안 입시를 가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프랑스 대입시험은 이제 한국어, 그러니까 외국 한국어 나와 선택 과목이에요. 외국어 선택 과목 중에 한국어가 있어요.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이게 신경숙 씨의 소설 몇 단방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질문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절반은 이해를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글에서 그녀는 누구입니까? 하자는 대상 복수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15년에서 그녀는 왜 눈물을 글쓰겠습니까? 이런 거를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프랑스어로 쓰면 안 돼요. 한국어 실명이기 때문에 답도 한국어로 써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절반은 뭐냐? 이게 진짜 이제 논술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16명에서 큰오빠는 그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큰오빠와 그녀는 방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할까요? 상상해서 쓰십시오. 상상해서 써야 된다. 근데 그래 흐름에 맞아야죠. 그렇죠? 전체는 맥락에 맞아야지 정말 엉뚱한 얘기를 막 지어내면 안 되겠죠? 맥락에 맞으면서도 그럴듯하게 써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은 어떤 방인가요? 자, 이 제목이 외딴 방이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은 뭐야? 한번 써봐. 플랫 시험장입니다. 페이스북 또는 기타 소셜미디어에서 성격이 개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설계하죠. 이게 심리학인데 얘네들 선택 과목 중에 있어요. 선택 과목이 심리학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꽤 많아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과목에서 뭘 설계해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사업기획서를 써봐라. 연구 설계서를 써봐라. 이런 문항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당신은 한 신문에 여과면시를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오지 탐험 여행 상품의 장점으로 위험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셔. 영어로 써야 됩니다. 왜? 영어 시험이거든요. 실험적이죠? 아니 이게 진짜 영어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객관식 답 맞추는 게 이게 진정한 영어 능력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렇게 영어 교육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데 영어를 잘 말하거나 쓰지 못하는 애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독일의 대입시험 수학 문항입니다. 수학 시험 때 이제 일부러 제가 독일어를 번역하지 않고 보여드립니다. 수학은 어차피 읽어봤자 머리가 아프잖아요. 제가 설명해드리면 갑자기 졸음이 밀려오실 겁니다. 설명 안 할게요. 크게 3가지예요. 이 문제들은 첫 번째가 뭐냐? 설명하라. 어떤 게 이제 이걸 한번 설명해봐. 두 번째가 입증해봐. 증명해봐. 세 번째가 풀어라. 답을 내라.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본 문제죠? 그런 것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풀어라. 세 번째 풀어라는 문제는 한국 수능 비슷한데요? 아니죠. 결정적으로 다르죠. 논리 전개를 다 써야 됩니다. 논리도 측정합니다. 이게 수학교육의 본질에 맞는 거죠. 왜 수학교육 한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나온 이후에, 대학 이후에 수학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전공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다 수학교육 해야 된다고 합니까? 논리력을 키우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논리를 측정해야죠. 그래서 논리를 다 맞게 썼는데 실수로 답만 틀렸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대상 실수를 다리 틀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요. 다 무슨 점수가 있어요.
그게 수학 교육에 맞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봤던 시험에 하늘에 배웠던 이치에 따라 뭐 공납을 토사품 대신 쌀로 바꿔내자는 의견에 대해서 뭐냐. 대동법 치르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광해군이 직접 과거 문제를 낸 거예요. 노비 또한 하늘이 내린 백성이가 그처럼 대대로 천안을 해서야 되겠냐. 세종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일본들의 울림도 주변 우리 백성들 어려울 때는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습니까? 유럽의 그 논술형 문항들 우리가 옛날에 쓰던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1학년 때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죠. 정답은 문제집기에 나올 때라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또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죠. 출제는 인도를 맞춰야지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은 뭐 말하거나 전개하거나 쓰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이건 민주시민 교육에 역행하는 거예요. 제발 민주시민 교육하면서 뭐 경청해라, 뭐 공감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시작은 자기 얘기를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딱 출제자 애들로 알아맞죠. 정답이 딱 하나 있는 것만 모르고. 그럼 학교에서 이런 게 가능하냐? 자, 미국식 때 입시와 고교교육을 분리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까 입시 SAT인데 학교에서 문제 못 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은 어차피 논평, 서평, 수행평가 이런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입시하고 내신이 온라인 만트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어로. 정렬이 잘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삐딱해요. 이렇게. 입시는 객관식이야. 내신은 논술형, 서술형, 수행평가야.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비교과를 반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교과 반영은 2018년 대입 공론화의 결과 거의 배제됐죠. 최근 학종,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진짜 올해, 뭐 내년 이런 걸 뜻합니다. 최근 학종은 비교과가 사실상 없어졌죠. 비교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학종은 내신 성적하고 세트라는 게 이제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죠. 교사가 적어준 거예요. 뭘 적어준 거냐? 내가 뭐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거 적어주는 게 아니라 수업관인 거에서 내가 수업 시간에 과학 탐구 무슨 활동을 했는데 얘가 실험 설계 능력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우수하더라 이런 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글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현재 학종은 옛날 학종하고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비교과가 사실 거의 다 빠졌어요. 올해부터는 자료도구도 못 씁니다. 그래서 거의 다 비교과가 거의 다 빠졌고 내신 성적 더하기 교사가 써준 세트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배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미국식처럼 할 수 있느냐? 미국처럼 고등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정부에 이런 발표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우리도 미국식으로 진짜를 해봅시다. 자, 앞으로 이제 수능은 1년에 여러 번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대신 고등학교에서 수능 문제지를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쓰는 주식 사야죠. 그렇죠? 사격이 폭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미국식 입시 제도는 할 수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격이 확 폭증하고 그러면 정치적 위기에 빠집니다. 집권 세력이 무진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식으로 사실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자,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쯤이면 수능 문항들이 다 논술형으로 바꾼다. 국어도 논술형, 영어도 논술형, 수학도 논술형, 과학도 논술형이 되어라고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대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미신이 많은데 그 교육미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별의별 대입 제도를 다 해봤기 때문에 해볼 만한 거 없다. 다 해봤다. 이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색깔과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정한 미국식 입시제도 절대 해본 적 없습니다. 진정한 유럽식 입시제도 절대 해본 적 없어요. 아주 이상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객관식, 그것도 무슨 뭐 표준 점수, 삭제는 것, 딴 데서 절대로 안 쓰는. 그러다가 내신이 또 상대평가야.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최근에는 박사장님들이 학종이랑 해가지고 무슨 뭐 비교과를 잔뜩 붙여놓고
진짜 희한한 것들만 모아놓고 이게 무슨 뭐 합리적인 제도인양 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럼 여기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 미국 모델하고 유럽 모델이 있는 거예요. 미국 모델을 보려고 하면 사교육비가 확 늘어날 게 뻔히 보여요. 유럽 모델을 가려고 하면 역시 사교육비가 확 늘어날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감히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경제가 왜 이렇게 심하냐?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스타트 라인에 많았다. 지금도 많다. 그리고 피니시 라인에 다른 나라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한국은 10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이다. 자,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대학 간 격차는 일단 야, 돈을 많이 쓰면 대학이 좋아져.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 학생들이랑 얼마의 교육비를 투입하느냐. 그러니까 학생이 내는 돈이 아니에요. 대학이 학생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투입하는 돈이 얼마냐? 뭐 교수대 학생비가 얼마냐? 이것 말고 뭐 실험 실습비를 1인당 얼마 쓰느냐?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얼마 쓰느냐?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생을 따지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명성. 야, 이 대학 유명해.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 학연. 선후배, 네트워크 좋아. 이런 거 있죠. 원래 3번이 학벌입니다. 원래 학벌의 정확한 의미는 3번인데 요즘은 2번도 학벌이라고 하죠. 2번도 그냥 대충 학벌이라고 하죠. 그리고 4번으로 인서울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값이면 서울에 있는데 서울이 진짜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됐을 수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물론 그 어학원 학원이 아니에요. 스쿨이에요. 스쿨 오브 잉글리시입니다. 윈블던 스쿨 오브 잉글리시예요. 스쿨 오브 잉글리시를 이제 한 1년 다녔는데 물론 제가 압도적인 최고령자죠. 잘 안 좋았어요, 처음에. 왜? 일단 동아시아 사람들이 조금 안 늙어 보이잖아요. 여기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에서. 그리고 저는 염색을 했거든요, 사실. 염색한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 시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반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원래 엄마 아빠가 영국 사람인데 호주에 가서 살아서 이 사람을 낳았고 이 사람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거야. 영양만국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호주군으로. 그래서 한국의 그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항공모함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얘기를 좀 하게 돼서 저랑 한국 얘기를 조금씩 이제 주고받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 몇 살이니? 이거는 서양에서는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 나이 잘 안 물어봐요. 나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나도 사람들은 그냥 친구죠. 원래 학교에서도 그러고 다. 그래서 나이를 별로 안 물어보는데 갑자기 별 생각 없이 그냥 넌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53. 근데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53.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한류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거기서 여자애들하고는 다 K-팝 얘기하고 남자애들하고는 손흥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오징어 게임이 데이트를 쳤거든요. 막 오징어 게임이고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대화할 거리가 있었어요. 제가 K-팝의 이제 주요 그 걸그룹 보이그룹 멤버를 이름까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곡은 많이 알거든요. 곡은 꽤 이렇게 많이 듣는 편에서 곡은 아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다니던 그 학교 어학원에 바로 옆에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있습니다. 엄청 비싸게 팔아요, 그거를. 그리고 떡볶이 가게가 있습니다. 치킨 가게가 원래 있었어요. 당연히 원래 있죠. 한국 코리안 치킨은 이미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고 싶어요, 애들이.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진짜.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비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은 야 내가 대학원이나 나중에 사는 건 모르겠는데 대학 생활은 그래도 좀 서울에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인서울 프리미엄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설 스카이 서서만 중등외시 건너홍수 등등 이 서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려드릴까요? 저기 써있죠? 학생 1인당 투입 교육비. 이게 통계가 놀랍게도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년 공시가 됩니다. 서울대는 작년 통계예요.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서울대 작년 학생 1인당 1년에 얼마의 돈을 쓰느냐? 5,300만 원을 씁니다. 우리가 등록금 몇백만 원 내니까 대학 교육이 몇백만 원짜리인 것 같죠? 완벽한 착시현상이에요. 대학 교육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연세대로 가봅시다. 연세대는 1년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 학생 1인당 3,600만 원을 씁니다. 서울대하고 연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 5,300과 3,600이면 뚜렷한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상경관대가 1년에 얼마 쓰느냐? 2,700만 원 씁니다. 앞자리수가 달라졌어요. 3이 아니라 2학년제니까. 그 다음에 중경이시죠? 중앙대가 1년에 얼마 쓰느냐? 1,600만 원 씁니다. 이게 대학 서열이에요. 저희가 저기 대학에 집어넣고 막 그 원서 쓸 때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안 하시겠죠, 당연히. 명성과 뭐 선배들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하지만 제 얘기는 그 명성과 학벌이라는 것은 결국 돈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이스트, 포스텍, 포항공대, 한예종 90년대 생겼죠? 처음에 한예종 미술원생이다 했을 때 알고 있었던 일반인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예종이라는 게 생긴지 지금이야 우리가 좀 알게 됐지 90년대 누가 알아요? 그런데 한예종이 생기자마자 2, 3년밖에 안 되어서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하고 쌍벽을 이룹니다. 아니 유명하지도 않아. 일반인은 아예 몰라. 그리고 선배가 없어. 선배가 없어요. 당연히 졸업한 사람이 아직 없으니까 선배가 없죠. 근데 어떻게 추세했던 애들이 거길 가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합니다. 그게 합리적 행동이니까. 왜? 돈 많이 써서 교육의 질이 좋으니까 처음 생긴 학교라도 가는 거예요. 그게 8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포항공대입니다. 생기자마자 바로 연구됐거든요. 돼요. 서울대급까지는 아니었지만. 요즘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뭐죠? 대전 경북 가면, 광주 가면, 울산 가면. 지금 한 연고대하고 서성한 중간쯤 될 거예요. 생기지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선배랄 것도 없어. 학벌이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최단자 애들이 왜 갑니까? 거기 돈 많이 써서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뭐, 교육의 질이 좋으면 그냥 가요. 간다니까요. 이번에 그 한국에너지공대, 한전공대 있죠? 엄청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갔잖아요. 네. 교육의 질이 높고, 거기 이제 한전도 특별한 게 있다. 이제, 취직 걱정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 더 붙어 있었겠죠. 물론, 명성이나 학연이나 위치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서성한 중에서 서강대가 이 수치가 좀 낮아요. 한양대, 성균관대. 여기 서강대가 왜 낮은 줄 아세요? 근데 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한양대를 같은 급으로 보지? 수치가 낮은 이유는 서강대에 이공계가 적어요. 이게 이공계가 많을수록 이 수치가 높습니다. 이공계가 더 많이 쓰거든요. 인문사회계에 비해서. 근데 서강대는 공대도 있고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요. 의대는 아예 없어요. 약대도 없고. 그래서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이 작습니다. 서강대는. 그것도 재밌는 거는 지표를 보면 고려도 못지않게 돈을 많이 쓰는 데가 성균관대예요. 그 지표로만 보면 연고 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연구성이라고 안 하죠? 연구대를 붙여 그 다음에 서성한이라고 성균관대를 밑으로 붙여? 왜? 성균관대 이공계 캠퍼스가 서울에 없어요. 인서울이 아니에요. 수원이에요, 수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강남권 애들이 내가 대학원이라는 모르겠는데 학부는 서울에서 다녀야지.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고등공대를 가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성균관대가 더 좋은데 제가 보기엔 고등공대를 간다. 그러니까 일단 인서울 효과를 보면. 그래서 제 얘기는 대학 서열이 순전히 돈만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성균관대와 고대의 차이 이런 걸 말씀드렸고 서강대가 왜 좀 이게 숫자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하고 성균관대하고 비슷하냐 이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돈만으로 서열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제일
결정적입니다. 그 증거가 포항공대, 가이스트, 한예종 등등등 이런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경제 강도, 부담과 사교육을 좌우하는 요인은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요인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어떻게 하는지와 아무 상관없는 요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인기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 지금 설명드렸어요. 재정이 다르면 그에 따라 교육 품질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대학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게 대학살이 이제 오래돼서 굳어지면 한꺼이 됩니다. 선후배 네트워크도 생기고 이제 유명세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기 학과 경쟁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의대, 치대, 한의대. 요즘 약대 수의대까지 있어서 뭐 의치 한약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대학사회랑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격차가 그대로 이제 반영되는 거예요. 대학교시. 약간 다른 차원이고 이거는 대학이 평준화돼도 이 경쟁은 막지 못합니다. 대학이 평준화되는데 못 막아? 대표적인 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저 그랑제골이라고 저기 엘리트 교육기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랑제골 가면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랑제골로 가는 순간 의사 변호사는 날아갑니다. 그야말로 각 분야의 엘리트를 키우는 거지 의사 변호사가 무슨 엘리트예요? 법조계 최고 엘리트가 변호사예요? 의사는 그냥 전문직일 뿐이지 프로페셔널일 뿐이지 의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랑제골은 철저하게 각 분야를 최고 전문가를 키우는 거지 예를 들면 정치의 전문가, 행정의 전문가, 수학의 전문가 이런 걸 키우는 거지 의사, 변호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프랑스는 대학 제도가 아주 특이하거든요. 들어보셨죠? 평준화? 그래서 바칼로레아 시험 20점 만점인데 20점 만점에서 10점 이상만 받으면 어느 대학 어느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어떤 캠퍼스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만 추천을 해요. 그럴 때만 추천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다른 캠퍼스로 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의대를 왕창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해 80% 이상이 잘려요. 진짜 잘리는 건 아니고 유급. 두 번째 유급 당하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들이 그랑제골 많이 나오는데 사르코지가 대학을 나왔죠. 왜? 사르코지는 변호사였거든요. 그 이제 잘리는 이제 경쟁을 뚫고 이제 마지막까지 졸업해서 의사 되거나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의 의사 변호사예요. 독일은 어떻게 하냐? 독일은 그건 너무 낭비적이다. 중간에 애들을 그렇게 막 떨고 너무 심한 거잖아. 그래서 독일은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요. 독일 의대에서. 독일은 처음부터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다. 그리고 완벽한 성적수는 아닌데 거의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다는 프랑스와 독일 비교해보면 세부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프랑스는 모든 학과에서 20점 만점에 10점 만점은 일단 받아줘요. 중간 탈락한 거예요. 인기학과는. 독일은 그거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인기학과는 공부 잘하는 애들로 골라서 뽑아요. 인기학과는. 이게 뭐냐? 대학 평준화돼도 인기 직업을 위한 경쟁을 막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난이도. 똑같은 대입시험인데 어렵게 할수록 강의 사격 수요가 증가하고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필러문항도 다 비슷한 얘기고. 복합성. 옛날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수능 성적 더하기 내신 성적 더하기 논술 성적 이렇게 뽑은 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 달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입학사정관제 또는 합정도 그렇죠. 아니 철인 5종 경기 하는 애들한테 10종 경기 하기 쉽은 거 아니냐? 응? 또 체육이 나아졌으니까 더 부담스럽죠. 사교육도 더 많이 쓰고 싶고. 철인 5종 경기 하다가 10종 경기 하게 됐다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유포시킨 말이에요. 연계성.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 열심히 해줍니다. 대입시험 논술을 했죠? 논술을 좀 준비를 열심히 해줘요. 고등학교에서. 유럽의 고등학교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 기관이에요. 입시를 준비해주는 기관이에요.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다른 말로 온라인 멘트라고 썼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 내신하고 입시가 연계가 잘 돼 있어요. 얼라이먼트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하면 입시 준비가 저절로 돼요. 왜? 시험 문제만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 문제들이 대입시험 시험 문제들이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준비 열심히 하면 거의 그대로 대입시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막판에 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이게 개판이 나간 미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은 대입시험은 객관식이에요. 학교 시험은 논술형, 서술형, 수행평가고 SAT 문제집을 안 풀어준다. 이게 삐딱해요, 이게. 연계가 안 돼 있어요. 얼라이먼트가 틀어졌어요. 그 중간쯤에 애매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현실적으로 수능 문제를 풀어주지만, 야, 우리가 비싼 국민 세금 들여서 고등학교 운영하면서 오지선다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너무 낭비 아니냐. 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죠. 오지선다 문제 잘 푸는 거는 그냥 메가스터디 인터넷방에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행평가도 하고, 뭐, 논술형, 뭐, 중간고생 그런 것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하죠. 잘 되진 않지만. 애매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전부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구조적